한국인 성인의 절반이 울분 상태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울분 상태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빈곤, 그 다음에 식민지, 동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 그리고 아직도 남북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 이런 데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생각하면은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놀라운 DNA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품앗이라고 하는 건데요. 강수량 1000mm 이하는 대개 밀농사를 짓고 1000mm 이상이면 논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름철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나라입니다. 만약에 모를 심는 날, 그 다음에 벼를 베서 탈곡하는 날, 이런 날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벼가 썩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품앗이를 익혔습니다. 자, 그러면 그 품앗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공연할 때 뒷광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보좌관들에게 나는 배우다, 그대들은 감독이다. 그러니까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 배우는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대들이 나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자랑 같습니다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뒷광대는요, 배우가, 탤런트가, 가수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박수와 환호를 받는 것은 무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 뒷광대가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 전기 코드 다루는 사람 한 사람만 잘못해도 그 행사 다 망쳐버립니다. 만약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마이크가 문제가 됐거나 이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 그러면 이 행사 엉망이 돼버리죠. 이게 뒷광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인 무의식적으로만 생각했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식해야 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의식해야 되느냐면 한국인 성인의 절반이 울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울분 상태를 위로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사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또 언론에 보도가 돼서 알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자녀에게 집이나 재산이나 돈을 남겨주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모으고 안 쓰고 줄이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뀌기 시작한 게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울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좋다. 니들 세대에는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나는 쓰고 가겠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 또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면 좋은 결과일까 나쁜 결과일까요? 좋은 결과입니다.
제가요, 오늘도 뭐 택시를 탔습니다만은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인데요. 이게 얼굴이 알려졌을 때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걸 타기가 거북살스러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지난 주인가요? 두 번을 왕복하는데 택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 분은 부부가 동대문 시장에서 옷 판매를 했고 조그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계속 평생 일만 해서 너무 징글징글해서 부부가 둘이 이제 좀 그만두자. 너무 지겹다. 꼭두 새벽에 나가야 되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두 분이 동시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금방 그만뒀는데 그 가게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거의 1년이 걸렸답니다. 딱 그만두고 나니까 너무 살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이 못 가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꼭두새벽마다 늘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띵하고 멍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택시를 시작하니까 살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노는 법을 평생 배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 모르니까 뭘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잘 노셨나요? 노셨어요? 잘 노셨다면은 한국인의 거짓말입니다. 한국인은 노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놀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놀면 나쁜 인간이었어요. 남자가 잘 놀면 한량이고 여자가 잘 놀면 환양거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놀고 싶어도 남에게 눈에 띄게 놀면 이게 말썽이 납니다. 그래서 은밀히 놀아야 돼요. 몰래 놀아야 돼요. 그럼 몰래 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쾌활하고 흥겹고 기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저 그때만 때우는 방법론으로 놀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이 절대 빈곤 국가에서 선진국이 됐고 교역 10대 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배 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정신적, 문명적, 철학적 선진국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죠? 그러면 오셨으면은 기적을 읽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하게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이게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적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읽은 사람은 그냥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아주 신바람 나게 살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먹어버렸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면벽 수영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벽만 바라보고 제가 며칠간 이제 면백 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벽이요, 이제 가부좌를 틀고 방석을 깎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서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너무 이렇게 다리도 저리고 아프고 이러니까 좋은 생각, 그 다음에 행복했던 거, 즐거웠던 거를 떠올려요. 의도적으로 그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거는 2, 3분밖에 안 가요. 그리고 슬펐던 거, 아팠던 거, 거짓말했던 거, 싸웠던 거, 그 다음에 좌절했던 거, 시련, 고난, 그 병원에 갔던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떠오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가 잘 살아온 게 아니에요. 잘못 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인은요, 의학, 환경, 가옥 구조,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심평원의 그 기록이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은 적어도 10여 년간 병자로 살다 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병 없이 깔끔하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탁 돌아가신 분이 많은지, 아니면은 대체로 한 10여 년간 고생을 하다 가시는 분이 많은지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처럼 요양병원, 요양원이 잘 되는, 느닷없이 잘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때 요양원에 가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을 딱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나와서 이튿날 똑같이 살아요. 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거 습관을 바꾸려면은 혁명적 의식, 혁명적 생각, 혁명적 방법론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잘 노는 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논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풀렸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면 즐겁고 재미있죠.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돈 받고 노래방에 와서 노래하고 춤춰주는 사람이 즐거울까요? 대부분이 아셨죠? 그게 노동이에요. 돈을 내고 즐긴 사람은 즐긴 거고, 와서 노래해 준 사람은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으로는 행복도를, 즐거움을, 건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 부산 옛날, 요즘은 이제 기계로 하지만 옛날 부두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요, 전신이 검죠. 그 다음에 이 팔뚝이나 어깨, 종아리, 허벅지, 굉장합니다. 아주 땅땅해요. 그 무거운 걸 전부 지고 움직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몸은 강한데 뭐가 없는 거죠? 유연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끙끙 앓으니까 앓는 걸 면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드시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먼지를 많이 먹었으니까 돼지 비계살
먹거나 이걸로 해결하는데 이게 그 사람의 건강을 해결해 주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전 지금 밥을 먹고요. 좀 편하려고 양치질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식사하셨으니까 그 초침 있는 시계를 놓고요. 양치질 한번 해보세요. 3분 무지하게 길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3분이 얼마나 긴지. 근데 꼭 해야 할 양치질은 건강을 위해서 3분이 그렇게 긴데, 안 해도 그만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건 1시간이 짧아서 연장하고 연장해요. 노래방은 재미가 있고 양치질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하셨을 거예요. 재미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인생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시면 알지만은, 사람이요,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음으로 걸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걸어가는 과정에 함정이, 절벽이, 가시덤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늘 길이 깨끗하고 좋다면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내가 고민, 근심, 걱정, 아픔, 좌절, 분노, 화, 짜증, 이게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없기를 바라죠? 있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죠? 지금 얘기한 요 몇 가지 단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시련, 좌절이, 아픔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거죠. 이게요, 육신의 고통은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알지만 의사 선생님이나 약으로, 수술로 해결해서, 이게 그 육신은 고쳐가며 살아야 돼요.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백내장 수술을 한다거나 정 안 되면은 그 안경을 쓰거나, 그렇죠? 이 귀에 막는 게 뭐죠? 청각 들리는 게? 예? 보청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고쳐가며 이렇게 살아줘야 돼요. 근데 영혼의 상처는 자기밖에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영혼의 상처는 남이 치료해 주는 법이 없어요. 자기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대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학적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싫은데 하셨어요? 아니면 할 수 없이 하셨어요? 사랑했으니까 했어요? 좋아해서 했어요?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도 사랑하세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 만나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부 있죠?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피부가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피부가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은
진짜 제가 피부가 좋아요. 근데 이제 저 시골에 고향 그 김홍춘 문학관 논산에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옛날 그 꼬맹이 때 친구들이요. 그때 이렇게 옷 입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참 별 수 없다. 폭삭 늙었네? 그 한마디 듣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머리도 많이 빠졌고, 주름살 있고, 잔주름 있고, 점이 있고, 눈빛이 흐리고, 그렇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제가 변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피부는 28일에, 과학적으로요, 28일에 피부가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이 피부가 그냥 저절로 늙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28일에 피부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적혈구 있죠. 적혈구는 120일이면 세포가 변화해서 바뀐 거예요. 이게 세포 변화예요. 손발톱은 180일이면 바뀌어요. 그리고 뼈와 근육은 200일이면 바뀝니다. 세포 분열하면서 바뀐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댁에 가시면은 집에 있는 그 양반, 그 여자, 그 남자는 작년에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에요. 새 남자, 새 여자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외모, 생긴 거, 성격, 목소리, 눈빛, 하는 짓, 나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그 인간을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을 바로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만한 사람 어디 가서 못 만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댁에 가시면은, 저 인간은 작년에 그 인간이 아니고 새로 만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하루나 이틀 가면 또 안 돼. 왜? 상대가 안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손해를 봤다고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변하면 상대도 조금씩 변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변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변하면 내가 굉장한 이득을 보고 상대는 이득을 덜 보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거는 서툴고 잘 못해요. 젊어서부터. 그런데 미움을 버리는 건 조금 쉽게 해요. 그건 이제 제가 명상 수행, 면벽 수행, 죽음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미운 사람. 내가 미워했더니 그 사람이 전부 벼락 맞아 죽었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과학적으로? 내가 내 몸속에 암세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 앞에는 지금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면 그걸 봐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죠. 근데 제가 써붙인 게 이거예요.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아까 8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인간시장에 나온 게 81년입니다. 그리고 83년에 밀리언셀러가 됐고요. 그 전에 저를 보안대의 핵심 인사가 저를 잡아갔어요. 그분이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죠. 그분이 한 7년, 8년 됐을 거예요. 제 지금 그 노트에 보면 그날 신문기사 크게 된 거를 제가 오려 붙여놓고 그분하고 추억담을 정리해놓고 제가 절방석을 놓고 제 집에서 제가 서초동에 사는데요. 제 집에서 장례식장이 동북 방향이에요. 동북 방향으로 놓고 향과 초를 켜놓고 108배를 했어요.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좋은 곳으로 꼭 가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모르죠. 죽었으니까. 그럼 누가 행복했을까요? 제가요. 왜? 제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은 내가 미움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인데 왜 노예로 살아요? 그게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움을 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데 정말 벼락 맞아 죽으면 죽이세요. 여러분, 그 정도면 하느님급이지 사람급이 아니에요. 안 죽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느님급에서 맘 놓고 죽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맘 놓고 살릴 수 있죠. 아유,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결국 나만 죽는다 이거죠. 아까도 우리 우리 기자 선생님께서 부산일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출간한 소설이 있어요.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라는 건데 거기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썼어요. 그게 뭐냐? 제가 71년 7월 1일이면은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7월 그러니까 6월 30날 밤 12시 무렵에 북한에서 장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중이죠. 장교 3명이 대형 폭탄을 짊어지고 제가 철책선 소대장 할 때 우리 부대 쪽으로 들어오다가 우리가 사살을 했어요. 결국 제가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제가 영웅이 됐죠. 왜 영웅이 될 수밖에 없냐면 71년 7월 1일이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날인데 그 폭탄 3개는요 면 소재지 하나는 날려보낼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폭탄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그게 철조망을 뚫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서 사고가 났다면 대한민국이 대망신당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나이를 드시면은요, 욕탕에 물을 잔뜩 받아놓고 목욕을 하지 마세요. 그냥 샤워기로 씻고 마셔야 돼요. 왜? 자주 씻기 때문에 그게 굳이 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지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더군다나 약주 한잔하고 더군다나. 왜냐? 집안에서 그렇게 잘못 쓰러졌어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이제 좀 정말 안 좋은 그 현상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장례를 못 치러요. 왜? 의사 선생님이 시검을 하고 검찰이 사인을 해야만 시신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니까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벽에 부딪혀서 뭐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건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해받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실 거기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 바닥 같은 게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집안에서 사고가 나면은 다치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은 가족이 괴롭고 주변에 소문만 이상하게 납니다. 제가 별 얘기를 다 했는데요. 자오관. 그렇게 되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시신을요, 이제 시검을 하고 군 검찰에 사인을 해야 옮기니까 우리 부대 바로 옆에 야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놓고 가만히를 덮고 흙을 몇 쌈 얹어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해결하려고 했겠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대검 가지고 왜 나뭇가지 있죠? 얇은 나뭇가지를 깎아서 십자가를 만들어 가서 그 시신 앞에 꽂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불쌍한 영혼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보안대에 잡혀간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죠. 왜? 적에게 십자가를 꽂고 왜 기도했냐 이거죠. 근데 그때 지금은 뭐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소설을 쓰는데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적장이 죽었을 때 모자를 벗거나 예의를 표현합니다. 둘째, 사람이 죽으면 흙인데 미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했더니 이 새끼 진짜 빨갱이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근데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장편 소설을 하나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인간답게 못 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 탈 없고 미끌미끌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죽을 때 후회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요. 시련과 고난을 멋있게 통과한 사람이 역사가 되고 신화가 돼요. 가만있어. 제가 사람 이름을 까먹어서 비키 쿤켈의 그 본능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데 제가 이걸 지금 요새 글 쓰느라고 3번째 읽고 있어요. 비키 쿤켈의 본능의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경제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인간학이에요. 이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람은 아름답고 잘난 것보다는 평범함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한다. 출세를 한다. 유명해진다. 그 다음에 대재벌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은 표준치의 변종. 여러분 그 여성들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미스 코리아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미스 코리아 왜 옛날에는 생방송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할 때요. 제가 이제 저는 심사하느라고 생방송으로 그게 생방송이니까 못 보지만은 근데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전날 이미 결정이 돼요.
왜 결정이 되느냐면 전날 수영복 바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살아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점수가 80%예요. 100점 만점에 그날 그 밀봉 한 봉투에다가 채점을 해서 집어넣어요. 그게 80%예요. 그리고 이튿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도 TV를 봐서 알겠지만은 야외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긴 머리 그 가발을 쓰고 그러면은 누가 미녀인지 이거 몸매가 누가 좋은지 몰라요. 그날 20%예요. 그게 전날 80%에서 점수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건데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최종 그 야외복 심사 끝나면은 그 봉투를 열고 그날 쌓인 20점이죠. 20점 만점이죠. 그날은 이걸 합해서 미스 코리아가 결정이 돼요. 자, 여러분 미스 코리아를 보실 때 그 여성들 느낌이 어때요? 그냥 장난처럼 한마디 드릴게요. 내가 저 정도 생겼으면 지금 이 인간을 안 만나는데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심리에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뭐냐면 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저렇게 되라. 그러면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 이렇게 되면은 시집들 잘 가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키 콩켈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함,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표준의 변종이고 유전적 결함으로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신성일 이번에 제가 낸 책이 겪어보면 안다예요. 그 왜 결정을 했느냐면 올해가 김홍식 문학관 5주년 행사를 하는데 오신 손님들한테 그냥 어떻게 식사만 대접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 결혼할 때도 그 수필집을 인생사행 설명서를 써서 오신 분들 다 나눠드렸거든요. 이번도 오신 분들 책이 모자라가지고 한 600권을 나눠드렸는데 책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면 안다라는 얼마 전에 제가 시 한 수를 동치미에서 낭송했는데 그게 쇼폼에 난리가 났어요. 혹시 겪어보면 안다를 보신 분, 들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출판사 주관께서 제가 제목을 못 정하니까요. 겪어보면 안다로 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거기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요. 그 배우 신성일 젊은 시절에 만났는데 제가 되게 미워했어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친해진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키 크죠? 인물 좋죠? 힘 좋죠? 운동해서 몸 좋죠? 근데 어느 날 더 화가 난 것은 뭐냐면은 주부 생활인가 여원인가 모르겠어요. 그 화보에 그 결혼한 뒤에 두 부부가 엄영란 여사하고 두 부부가 저녁 식사하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화가 벌컥 난 거예요. 왜? 사과 한쪽에 그 옥수수 반쪽에, 그것도 옥수수 큰 것도 아니에요. 반쪽에. 그 다음에 무슨 차 한 잔. 이게 저녁 식사예요. 우리는 이게 징그러운 건데 그 옥수수 먹으라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진 거예요. 당신 내가 미워한 근거가 이런 것들이다. 키가 크지, 인물 좋지, 뭐 다 좋을까. 그랬더니요, 배우 생활을 하려면은, 청춘욕을 하려면은 배가 나오면 안 된대요. 다이어트를 철저히 해야 돼요. 운동을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배 나온 사장 역할을 할 때는 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1년 전까지요. 마포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때도 얘기를 또 했어요. 농담처럼요. 가끔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겪어보면 안 돼. 그 얘기를 썼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어딘가 글을 읽어보니까 작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대. 그러니까 너는 오래 살 거야. 100살 넘을 거야. 저도 그걸 읽었거든요. 그리고서 그게 기분이 좋아갖고 제 메모리 노트에 써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게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쌍꺼풀이 지고 이런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나이가 되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아서 덕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나를 위로한 거죠. 나를 치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나를 치유하고 나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다른 글을 쓰기 위해서 이게 본능의 경제학을 지금 3번째 다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능적, 생물학적, 인류학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을 보면 원초적 반감을 갖는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진 질투와 시샘입니다. 이 질투와 시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승화시키는 방법론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부추기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인륜적 승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요, 골프를 가면은, 후배들하고 가면은 이제 앞편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아내가 죽은 지가 20년이 넘으니까 이제 일부러 애들이 장난처럼 안 치는 거예요. 여성하고 앉아 있으라 뭐 이런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기를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나는 뒤에 앉으려고 일부러 줄여 갖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이미 제 자신의 작은 것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약점이나 문제점이나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걸 응용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기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작으니까 늘 가운데에 서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으니까 앞에 서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보다 사진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덕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2000년하고 200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본능의 경제학이 이런 주장을 해요. 엘고어, 그 다음에 존 캐리, 이 사람들은요, 특히 엘고어 같은 거는 배우 뺨치는 미모 인물이에요. 부인까지.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재고 탈이 없고 공부 잘하고 부인까지. 그 다음에 대마초, 그 흔한 대마초 사건까지도 없을 모범생이었어요.
두 부부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존 캐리 마찬가지셨죠. 그런데 부시는요, 외모가 약점 아시잖아요. 부시 이렇게 사진 한번 보세요. 외모 약점이죠. 말 더듬죠. 연설 잘 못하죠. 아버지만 잘 됐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평범한 부시의 약점이 호감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은 뭐예요? 접근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와 시샘이 나도 모르게 숨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겼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뛰어넘는 건 뭐예요?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밖에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요, 제가 이렇게 두뇌가 좋은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갈 때도 사전 3패 1승으로 겨우 들어갔어요. 근데 재수할 때 저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하고 입학을 했는데요, 그 학보사에 소설이 당선됐어요. 이제 신입생이. 근데 신입생은 그 소설 낼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주로 거기 그 소설이 당선되는 건데, 신입생이 입학하자마자 당선되니까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 군대 갔다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길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난 신입생입니다. 재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언제 소설 썼냐? 그래서 제가 재수하면서 소설 7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져와 봐라. 7편을 갖다 드렸더니 읽고 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 나랑 같이 공부하자. 결국 그분 때문에 제가 뭐예요? 학교에서 스타가 되고 소설가가 된 거예요. 만약 제가 부모님이 원하던 대로 의대에 합격을 했다면 저는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왜? 제 개성이 의료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개성을 제가 억지로 찾은 거죠. 부모님이 제가 국문과에 그 시험 본 걸 몰랐어요. 의대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집에 와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국문과 시험을 봤다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앞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글쟁이는 폐병쟁이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알았어요. 이제 오만 잡놈이 되는 걸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합격자, 옛날에는 그 대학에 이렇게 붓글씨로 써서, 내리다지 붓글씨로. 종합대학은요, 국문과가 맨 앞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부분만 보면 돼요. 합격의 발표 보러 갔더니 국문과 20명 뽑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붓글씨 쓰는 인간이 뭐 다른 데다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사학과에 박흥식이라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좌절해가지고 야간 열차를 타고 내려면서 뛰어내릴까 봤더니 기차가 너무 느려요. 다치기만 하지 이건 뭐 죽진 않아요. 그래서 한강 인도교에서 뛰어내리려고 봤더니 그때 겨울에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겨우 내내 한강에 얼어 있었거든요.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기차 난간에서 단박에 안 죽으면 평생 고생하겠더라고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저를 혼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책상 위다가 펼쳐놓은 거예요. 제목도 겉봉에 유서 이렇게 써놓고. 뭐예요? 부모님이 읽어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종일 담배 피고 바둑만 두고 있는데 깜깜하도록 저를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아들이기 때문에 저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으러 와요. 밤에 집에 기어들어갈 때 심정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요, 한 열흘을 유서 써놓고 집에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제 방을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흘쯤 지난 뒤에 우체국 과장님하고 우체부 두 분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우체국이 이동을 할 때인데 그 우편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장에 빠진 거예요. 그걸 나중에 발견했는데 보니까 겉봉에 옛날에는 펜으로 썼거든요. 이렇게 잉크 가지고. 겉주소는 없는데 위에 노란 봉투 위에 학교가 인쇄되어 있으니까 열어본 거예요. 입학철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안에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흐리지만.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 뭐 이름 가지고 학교 연락하니까 바로 우리 집을 찾아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합격 통지서예요. 근데 합격이 내일 마감해요. 내일 5시까지 옛날에 전부 은행에다가 등록금을 냈잖아요. 근데 학교 경리과에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개왕주를 이렇게 쭉 하고 하시기 때문에 돈을 금방 빌리더만요. 그래갖고 새벽 기차를 타고 와서 경리과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다른 학생보다 늦게 했는데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부탁을 했죠. 근데 기숙사가 이제 꽉 찬 거예요. 근데 멀리 온 사람 성적 순으로 기숙사를 뽑아요. 제주도 학생이나 뭐 부산, 목포 학생은 무조건 기숙사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충청도니까 중간이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물리과 대학의 여직원한테 제가 사정을 했어요. 저 오갈 데가 없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내일 한번 와보라. 내일 갔더니 막 웃으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네가 왜 안 된 줄 아냐? 제가요 21등으로 떨어졌는데 누가 등록금을 안 내니까 추가 합격시킨 거예요. 그래서 겨우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소설을 제 그 전공으로 삼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소설 쓰기가 쉬울까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이런 착각을 해요. 아, 나는 천재구나. 그리고 써놓고 나면 아, 바보구나. 그러니까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쓴 글에 만족을 하면 절대 다시는 글을 못 씁니다. 써놓고 불만, 화, 짜증이 나니까 또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지금 내 몸,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병이거나 그 고난이거나 아픔, 이것도 즐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보면은 사람은 비교법 때문에 그러니까 포모 증후군이에요.
나만 뒤진다, 남에게 뒤떨어진다라는 그 불안감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것에 갇힌 생활을 해요. 이게 뭐예요?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동물 70%는 평균 수명대로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얘들을 이제 귀나 목에다가 그 인식표를 하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이제 외국에서 해보면은요, 풀려난 아이들은 본래 밖에서 살던 그 야외 들판에서 살던 애들보다 얘들은 풀려난 애들은 더 오래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갇혔던 걸 지가 풀어냈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걸 즐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갇혀 있었다면 지금부터 풀어내면 자유로워지면은 여러분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피부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걸음걸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여기 이제 의학 전문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 여기 손톱처럼요. 여러분들 그 운동화 끈 보면 끝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뭐가 붙어 있죠. 그것처럼 저게 있어요. 이 세포 끝에 텔로미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텔로미아, 손톱 같은 거예요. 근데 세포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아가 조금씩 점점 줄어들어서 세포 분열이 아주 짧아지면 온갖 병도 많이 생기지만 이제 죽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텔로미아 길이. 이게 2009년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텔로미아 길이가 짧아지면 늘어나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연구팀들이 해보니까 텔로미아가 늘어나는 법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은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방법이 지금 연구돼 있어요. 제가 이거 전문 용어라 메모를 했는데 지금 못 찾았어요. 이걸 연구해가지고 지금 동물 실험은 끝났습니다. 지금 인체 실험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약이, 주사가. 근데 이걸 해보니까 생쥐가요. 이게 쥐가 20개월이면 사람 나이로 60살이에요. 근데 얘한테 주사를 했더니 얘가 놀랍게 말하자면 32개월인가 36개월까지 얘가 살아요. 그 다음에 흰 털로 변했던 애가 검은 털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젊은 쥐의 심장 크기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사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탁인데요. 오늘부터 제발 10년 동안만 늙지 마세요. 그러면 이 주사제 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늙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같아요? 예? 그렇죠.
신나게 노는 거예요. 노는 건 뭐냐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노시면 돼요. 일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가지고 즐기시는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즐긴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젊어서는 세계 탁구 선수들, 한국의 유명한 양영자, 현정화 이런 선수들하고 어울려서 탁구를 같이 했어요. 제가 86년에 그때 중공이라고 할 때요. 중공에서 세계 탁구대회 할 때 선수들하고 같이 중공까지 갔어요. 그리고 87년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할 때 거기 또 응원하러 갔어요. 그 사람들 운동하는 걸 보고서 제가 내 자식이면 절대 스포츠 안 가르친다.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 보셨죠? 코치가 공 들고 계속 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받아내야 돼요. 그 감각 때문에 그 당시에요. 주니어 선수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 중에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선수가 거의 100여 명 돼요. 그 중에 세계적인 선수가 서너 명 나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여성 골퍼들이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도요, 주니어 선수들이 전국에 몇만 명입니다. 그 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아마 수십 명이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선수가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세계를 제패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 줄 아시죠? 아시아 선수들이,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선수들이 한국의 선수들의 운동하는 모습에 그걸 보고 배워서 똑같이 운동을 해버립니다. 지독하게. 자, 여러분 지금 K-팝 할 때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이요, 어려서부터 10년간 휴대폰 못 써요. 그래서 오직 연습만 해요. BTS가 7인조인가요, 지금? 맞죠? 옛날 소녀시대는 11인조였죠. 서양에서는 7인조가 한꺼번에 10년간 연습을 하고 가수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품앗이. 그 정신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양궁 선수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서 10점짜리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큰 꿈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10년간 죽기 살기로. 제가 잠시 말씀을 끊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아요. 아니, 여태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앞으로 또 10년을 더 하라고? 지금부터 10년을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자, 제가 인생 활쏘기와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활을 먼저 쏘세요. 쏘고 화살 맞은 자리에 관역을 그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화살을 쏘고
내가 관역을 내 맘대로 그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즐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즐기고 신나게 살면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텔로미어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다. 나도 좀 바꿔야지. 그리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까먹어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까먹지 말고 의도적으로, 이거는 좀 약간 억지, 의도가 필요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허공, 하늘은 모양이 없어서요. 불을 질러도, 칼로 찔러도, 송곳으로 찔러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불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 마음은 자기가 모양을 만들어서 찔리고 다치고 아프고 불나고, 그러니까 불난다는 게 화병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양을 없애야 돼요. 마음의 모양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만약 이 물이요,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마셔요. 만약 물이 맛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겨워서 못 마십니다. 공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마셔요. 만약 공기가 향기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겨워서 못 살아요. 제가요, 이 촌사람이 81년에 유럽에 갔어요. 근데 가니까 그 백화점에 가니까 향수 왜 공짜로 뿌리게 하면서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향수를 옷하고 이런 데다 뿌렸어요. 사람 환장하겠더만요. 그 향이.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여성들 아실 거예요. 이거 좀 많이 뿌리고 나면 이 향이요,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정말로 징글징글해요. 자, 그런데 인생은 평균 수명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맛깔스럽고 향기나게 살아야 돼요. 맛깔스러운 게 뭘까요? 맛깔스러운 것은 곧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기 나는 건 뭘까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부추기고, 그 다음에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에는 0.2%밖에 안 되죠. 아마 유대인이 지금 본국에 아마 6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외부에 아마 한 750만? 800만이 안 될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저 틈바구니에서 저렇게 생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티쿤 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은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가자라고 하는 티쿤 올람 정신이에요. 그 정신하고 우리 정신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은 뭐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정신하고 티쿤 올람하고 딱 맞아요. 자, 제가 운이 좋게요, 재작년 2번 교황성화 특별 아련을 했어요.
그 클로멘스 8세월은 국가 원수를 아련하는 방이에요. 그 방에서 제가 들어가니까 첫 말씀이 한국인은 문화민족입니다. 중간에 한국인은 신부님하고 수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하고 그 상가 경쟁을 할 때 유대인을 밀어나고 한국인이 그 지역을 점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정신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씀 끝나고 나서 한 40분 뵀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늘 웃으세요 했어요. 제 생각에 웃어야지. 한국인이 잘 안 웃어요. 사진 찍을 때 한번 보세요. 저도요 멀쩡하게 잘 웃다가 사진만 찍으면은 뭐예요? 증명사진이 돼버려요. 왜? 심리적으로 잘 나오려고 하는 심리가 먼저 있고 또 하나는 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이 잘 나오려면 웃어야 돼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전문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갔을 때, 이게 제가 이쪽에 쓰고 여기 교황성하, 여기 유흥식 추기경님, 그러니까 한국인이 교황청의 성직자부 장관이에요. 유흥식 추기경님. 그 다음에 여기에는 김홍신 문학관을 지어준 그 고향의 후배. 넷이 사진을 찍는데요. 제 집에 지금 대형판이 김홍신 문학관하고 제 집에 있어요. 제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 분은 덩치가 큰 분들이에요. 근데 어떡한 줄 알아요? 거기는요, 개인이 절대 사진을 못 찍어요. 전문 사진사하고 그 비디오 찍는 분 딱 두 분만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찍은 줄 아세요? 앞에서 전문가가 찍다가 제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제가 작은 사람이 아니고 괜찮게 나온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문가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전문가는 창의적 시각으로 살아요. 창의적 시각이라는 게 뭘까요? 남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남다르게 분석하고 판단하거나 남다르게 조립하거나. 근데 창의성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소설이나 수필을 쓰는데 제가 쓰는 단어는 앞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다 쓴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합했느냐, 융합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융합의 시대예요. 자, 대한민국은요, 모방 성장을 했어요. 전부 애국가 갖다 베꼈어요. 제가 이제 칼날 위의 전쟁이라는 장편 소설을 쓰면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성공 신화를 제가 소설로 썼어요. 그걸 취재해 보니까요, 기술이라는 거 있죠. 과학 기술이라는 건 전부 나쁘게 얘기하면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이죠. 이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훔치기고 그렇지 않으면 모방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방 성장을 했는데 대한민국답게 성장한 건 창조 성장이에요. BTS, 이제 K-팝 말할 것도 없고 K-푸드, K-뷰티, K-메디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창조 성장을 한 거예요. 창조 성장은 뭐예요? 이미 앞에 다 있던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융합하느냐,
따라서 이게 대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즐기시면서 창조, 융합, 조합을 하셔야 되고, 그것보다 먼저 나를 융합하고 조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속아서 몇 년 전에 속아서 안나푸르나를 다녀왔어요. 속지 않았으면 미쳤지. 거기를 왜 가요? 그 죽을 고생을 하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근데 하필 그 해에, 이게 코로나 직전이에요. 폭설이 와가지고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안나푸르나가. 그래갖고 이 스틱 2개, 그러니까 구세주 같아요. 근데 계단 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이런 좋은 계단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 갖다 놓은 계단들이죠. 얼마나 미끄러워요. 근데 제가 만약 거기서 쓰러지거나 다치면 일행이 저를 떼매고 오거나 헬기를 불러야 되는데, 헬기를 불러려면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일기가 나빠가지고 헬기가 못 뜨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꼭대기까지 며칠 동안 올라가는 동안 앞만 보고 가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봤자 전부 눈밭이에요. 자, 이제 내일 내려가는 날이에요. 마지막 롯지에서. 제가 이제 지쳐갖고 누워있는데 후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올라오면서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친구는 이제 4번째 거기 온 거예요. 보니까 본 게 없어요. 그럼 내려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진은 눈밭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빙벽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너 머리끼둥이 잡는다? 그랬더니, 형님, 거기 가서 히말라야 14봉을 쫙 보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가지고 내려가야 자랑할 수 있지. 지금 온 거는 고생만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겨우 올라갔어요, 또. 14봉을 쫙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겪어보면 안 돼. 그 얘기를 써놨는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봐라. 저 14봉은 수수만 년 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수수만 년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온 우주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나는 14봉을 보면서 경탄하면서 왜 나한테는 경탄하지 않냐 이거죠. 경탄해라. 여러분, 자기가 지금 생존해 있는 걸 경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경탄할까요? 예? 그때뿐이에요. 지나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대한 경탄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인생은 좀 억지로 살 필요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신에게 경탄하자. 경탄하려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유로운 사람은 나를 놀랍게도 기적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살아있는 동안 잘 놀다 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정치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뭐 울분이 차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에 있어요. 그 뭐냐? 한국의 선비주의예요. 한국의 선비정신을 우리가 잘 응용하면은 이 선비주의가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문명사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선비답게 살아야 돼요. 신분과 직위와 아무 상관없이 선비처럼 사셔야 돼요. 선비 정신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선비 정신은 배우고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남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 교훈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천당과 지옥을 결정할 때 딱 두 마디밖에 안 묻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가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먼저 기쁘게 하고 그래야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면 즐기고 신나게 살고 대신 그 삶을 하는 일을 조립하고 융합해야 됩니다. 자, 제가 썼던 겪어보면 안다의 짧은 시, 10줄밖에 안 되는 시를 낭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걸,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걸. 고맙습니다. 우리 총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셔서 더 많은 배품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총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맑은 정신과 혼을, 정을 제가 담고 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